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SK 이터닉스 2025년 3분기 보고서가 제 앞에 놓여 있어요. 와, 2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빽빽한 공식 문서죠. 네, 그렇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청취자님께서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기업의 분기 보고서는 사실 일종의 정밀 건강검진 결과표와 같아요. 아, 건강검진이요? 네,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지, 사업은 계획대로 잘 크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죠. 그렇군요. 특히 SK 이터닉스처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보고서에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들이 정말 많아요. 청취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업의 큰 그림과 또 재무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깊게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를 딱 펼치면 II, 사업의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스스로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라고 정의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이런 슬로건을 내거는 기업이 워낙 많잖아요. 이게 그냥 듣기 좋은 구호인지 아니면 정말 사업 내용이 그 정의를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보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는 의지라 보여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그리고 ESS, 약간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아, 거의 다 하네요. 네, 신재생 에너지의 주요 분야를 거의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발전소를 짓거나 부품을 파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 EPC, O&M, 전력 거래에 모두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EPC, O&M. 오,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EPC는 발전소 부지를 찾는 기획 단계부터 설계, 부품 조달, 실제 건설까지 전 과정을 도맡아서 뭐랄까 턴치보 제공하는 걸 의미해요. 아, 턴키. 그리고 O&M은 완공된 발전소가 최적의 효율로 돌아가도록 운영하고 관리하는, 말하자면 시설 관리인 역할이죠. 아하. 이 두 가지를 모두 한다는 건 에너지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A부터 Z까지 직접 다 챙기겠다는 거군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는 게 서로 어떤 시너지가 있나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 이상의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이 사업들은 모두 하나의 큰 그림을 위한 조각들이에요. 큰 그림이요. 예를 들어 풍력 부문을 보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다 끝나면 257메가와트 규모로 국내 민간 기업 중 최대 육상 풍력 사업자가 될 거라고 해요. 와, 국내 최대요? 네, 여기에 390메가와트짜리 신한호이 해상풍력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 ESS 사업도 흥미로운데 국내 피크 절감용 ESS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운영 규모가 800메가와트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잠시만요. 800메가와트라는 게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예를 들어 일반 가정집 기준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800메가와트는 대략 8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에요. 8만 가구요? 네, 이걸 거대한 보조 배터리처럼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할 때 공급하는 거죠. 최근에는 미국 텍사스 시장까지 진출했고요. 아, 미국까지? 이렇게 바람이 불 때 풍력, 해가 뜰 때 태양광, 만든 전기를 필요할 때까지 저장했다가 ESS, 도심에선 24시간 꾸준히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가 보완해주는 식으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예요. 아,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변덕스러운 자연에너지를 ESS와 연료전지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완성하려는 최종 목표가 보고서 마지막에 나와요. 바로 VPP, 가상발전소 플랫폼 사업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상발전소요. 그건 또 뭔가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태양광, 풍력, ESS 발전소들을 IT 기술로 가상 공간에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요? 네. 그러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생산된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죠. 개별 발전소 주인을 넘어 전력시장의 운영체제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거예요. 와, 그건 스케일이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그런데 전국의 발전소를 하나로 묶는다는 게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다른 경쟁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SK이터닉스만의 강점은 뭐라고 하나요? 보고서는 결국 다양한 에너지원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해 본 경험, 그러니까 EPC와 O&M 역량을 그 강점으로 보고 있어요. 아, 직접 해봤다는 경험. 네, 직접 모든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그 큰 그림을 그리려면 물감값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 돈을 다 어디서 마련했는지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그렇죠. 2024년 말에 약 7,300억 원이던 자산이 9개월 만에 1조 4,400억 원으로 거의 2배가 됐어요. 네, 2배가 됐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부채도 4,900억 원에서 1조 1,900억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바로 그게 이 보고서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에요. 숫자들이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죠. 비명이요. 청취자님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숫자는 부채 비율이에요.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2024년 말 202.39%에서 2025년 9월 말 472.13%로 수직 상승했어요. 잠시만요. 472%요? 아니, 아무리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해도 이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보통 제조업에서는 200%만 넘어도 위험 신호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업계에서는 이 정도 부채 비율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이건 거의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도박에 가까운 베팅이 맞아요. 아, 정말요? 그런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그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VPP 플랫폼이라는 큰 그림에 있어요. 아, 단순히 발전소 몇 개 더 짓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전력 시장의 판을 장악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야망인 거죠. 게임 체인저. 네. 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수주 계약액만 약 7,800억 원에 달해요. 이 프로젝트들을 완수하려면 외부 자금을 공격적으로 끌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472%라는 숫자는 VPP라는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입장권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성공하면 지금의 빚은 성장을 위한 강력한 레버리지가 되지만 만약 계획대로 안 되면 회사 전체를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야말로 올인에 가까운 전략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엄청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큰 도박을 하면서 아무런 안전정치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거예요. 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나와 있나요? 그럼요. 5점 위험 관리 및 파생 거래 부분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회사가 관리하는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자율 위험과 환율 위험이에요. 금리가 오르거나 환율이 요동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군요. 요즘 같은 시대엔 필수겠네요. 네. 특히 환율 위험이 더 중요해요. 보고서를 보면 미국 달러로 빌린 부채가 약 1,519억 원이나 돼요. 1,519억 원이나요? 그럼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갚아야 할 빚이 원화 기준으로는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파생 상품 계약을 활용해요. 예를 들어 토화 수합 같은 것들이죠. 파생 상품이라고 하니 괜히 복잡하고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종의 금융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아, 보험이요? 예를 들어 1년 뒤에 1억 달러를 갚아야 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1년 뒤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은행이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환율이 얼마가 되던 상관없이 오늘 정한 환율로 1억 달러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요.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내야겠죠.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안전장치로 파종상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하, 환율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는 약속한 가격의 달러를 살 수 있으니 안심할 수 있는 거군요. 일종의 환율 고정장치네요. 맞아요. 보고서 뒷부분으로 가면 더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이라는 항목인데요. 우발상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숨겨진 뇌관이라고도 불러요. 뇌관이요. 재무제표의 숫자에는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갑자기 회사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약속들이거든요. 뇌관이라니. 재무제표에 떡하니 나와 있는 빚보다 이런 만약의 조항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약정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자금 보충 약정이에요. SK이터닉스는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특수 목적법인
즉 SPC라는 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뒀어요. SPC라면 프로젝트 하나만을 위해서 서류상으로 만든 일종의 프로젝트 전담 회사 같은 개념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은행들이 이 SPC에 돈을 빌려줄 때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해요.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모 회사인 SK 이터닉스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SPC가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자금을 보충해 주겠습니다 하고요. 아, 예를 들어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 사업의 PF 약정액만 2,210억 원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SK 이터닉스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지분 투자만 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약속이군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은 성능 보증이에요. 성능 보증이요? 청주 에코파크 같은 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발전 효율이나 성능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대 20년 동안 그 손실을 배상해줘야 하는 의무 조항이에요. 20년 동안요? 네, 이건 우리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믿어달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무거운 장기적인 책임이죠. 이런 약정들은 이 회사가 사업의 성공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잠재적인 재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SK 이터닉스는 VPP 플랫폼이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풍력, ESS 등 여러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472%까지 치솟는 엄청난 재무적 리스크를 짊어지게 됐고요. 하지만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이라는 금융보험을 들어두고 또 자금 보충이나 성능 보증 같은 약정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단순히 돈만 투자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사업의 운명과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일치시킨 거죠. 네. 이 분기 보고서는 결국 SK 이터닉스가 거대한 성장의 기회와 그에 따르는 엄청난 재무적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공하면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리더가 되겠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듯하고요. 성장의 이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이 보고서는 그 명암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통해 청취자님께서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SK 이토닉스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이 수많은 프로젝트를 과연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프로젝트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제때 그리고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겠네요. 아마 이 기업의 다음 분기 보고서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성적표가 될 겁니다.